거치 지울 거라고 끼점만 더 이렇게 거치 지울 걸? 아니야, 너 갑자기 지워야 돼. 아, 그렇긴 해. 자, 퀵 때부터 합시다. 나도 같은 너무 많이 하게 돼. 맞지. 같은 자, 맞아. 정말 끌리는 겁나 많이 하게. 좋아. 한시간 반 돌려가지고 수 아니? 아, 겁나 하게. 현우.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30. 그거 완전 그럼 꼭 들어야 되냐? 아니, 그럼 나와서 의무 하고. 맞아. 그냥. 논리로 파악했다. 너 내가 모른다는 거 맞춰. 1번 뭐냐 이거? 1번 뭐 자체 속도만 일정한 한국에 나오는 숫자 아니야? 유일한 사전. 한국에서도 일정을 안 되는데 내가 앞에 물린 천문학 물어본다. 사전에 안 돌아가지. 자, 조용히 하시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지금 보니까 2번 문제는 맞춘 사람이 딱 2명 있더라. 딱 2명 있어. 야, 전부 다 막, 12.5년 막 이런, 야, 저기 뭐야, 민호 시간이 왜, 은수 시간보다 더 기냐? 길이 수축이 되면은, 짧아져야 될 텐데, 계산들이 막 난리 났어. 자, 1번 먼저 봅시다. 특수상대성 이론 두 가지 가정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였고, 두 번째는 강속불변의 원리였는데, 상대성 원리는 관성계가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뭐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겁니까? 물리법칙. 알겠어요? 물리법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리법칙은 물리량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알겠죠? 물리량들의 관계를 물리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성계마다 물리량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물리량, 뭐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값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걸 나타내는 F는 MA 뭐 이런 물리량은 아니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강속불변의 원리는 어떤 관측자가 보더라도 C는 즉 빛의 속력은 항상 동일해야 되는 거죠. 상대 속도가 적용이 안 됐었죠. 그죠? 갈릴레이의 상대 속도가 적용이 안 됐었죠. 그죠? 그걸 이제 이름만 일단 두 가정이니까 이름만 쓰면은 선생님 다 맞는 걸로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세요. 2번. 지금 민호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서 천체 A까지 쫙 가는데 은수가 볼 때는 이 지구에서 천체 A가 10광년이 걸려요. 10광년. 그죠? 거리가 10광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빛의 속력으로 쫙 날아가면 10년 걸린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가는 속도가 느리면은 10년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속력이 0.8C로 가고 있어요. 0.8C. 0.8C로 가면 로렌츠 인자가 얼마가 나옵니까? 감마요? 자, 감마가 일단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의 1이었죠. 이게 감마 값인데, 여기 0.8C가 들어간다고. 0.8C. 그럼 결국, 0.8의 제곱이 되니까, 요 부분이 얼마입니까? 0.36이 되겠죠? 0.8의 제곱이, 아니, 0.64가 되겠죠? 0.64니까 빼면 0.36. 그죠? 그러면 요 값이 이제 얼마가 되느냐면 0.36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3분의 일단 5가 되겠죠. 일단 감마 값은 우리가 이렇게 알았고요. 그러면은, 민호가 볼 때는 이 거리가 얼마일까? 얼마로 줄어들어 보일까? 이거죠. 일단 거리를 알아야지 뭘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수축하죠. L은 감마분의 1 L0. 자, 이때 L0는 뭐죠? 이건 고유 길이죠. 고유 길이는 누가 본 간격입니까? 여기에서는. 은수가 본 10강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10강년 들어가면, 자, 이거 3분의 5가 여기 들어가면 5분의 3이 되겠죠? 5분의 3 곱하기 10. 그러면 6광년이 나오겠네요. 즉, 은수가 볼 때는 6광년의 거리만 가면 된다는 얘기야. 민호. 그죠? 민호가 볼 때는 6광년만 가면 돼. 은수가 볼 때는 10광년이지만. 근데 얘의 속력이 느리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고, 그죠? 빠르면 빛의 속력을 가면 거의 이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은수의 시간 t는 얼마나 걸릴까 했을 때, 은수의 속도를 가지고 나눠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0.8c죠. 그죠? 그리고 6광년이죠. 6광년. 그래서,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납니까? 7.5년이죠. 이게 광년이기 때문에 광년. 이렇게. 실제로는. 그래서 년이 나옵니다. 단위는. 됐습니까? 자, 요 정도 계산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유시간이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정지한 관찰자가 뭐 정지한 상태에서 관측하면 다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고유시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관측자가 공간상에서, 자, 공간상 어떤 위치에서? 같은 위치. 여기에서 무엇을 측정하느냐 하면 사건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두 사건의 시간 간격. 즉, 공간상의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지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관측하는 게 고유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2번에서 은수가 지금 상대적으로 정지하고 있죠. 은수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시간입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5개념을 조금 잡아두시고요. 고유시간 중요합니다. 고유시간. 이거는 외우다시피 외워서 자기가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요거는 A하고 B가 되겠죠. 그 C 학생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길이 수축이 운동 방향으로만 생기는 거지 수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A, B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여기 12페이지 문제 답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1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2페이지. 자, 12페이지 보면은 1번이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동시성의 상대성. 자, 2번이 고유시간입니다. 고유시간. 자,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위치에서 두 사건이 일어나야지 고유시간이 된다. 자, 3번은 시간지연. 시간지연 또는 시간 팽창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로는 느리게. 느리게. 자, 5번 가로는 뭐죠? 고유, 길이. 자, 6번은 길이, 수축. 7번은 운동. 됐죠? 자, 그 다음 1번 한번 볼까요? 1번은 요거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2번은 B가 먼저 일어난다. 그렇죠. 자, 2번은 OOX입니다. OOX. 자, 3번은 XOO예요. XOO. 자, 4번은 짧다, 크다, 짧다. 됐죠? 뭐 어려운 건 없고 다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그 14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자, 14페이지 가면 질량과 에너지. 자, 우리 특수상대성 배우면서 관성 좌표계에서는 뭐가 일정합니까? 광속이 일정하죠. 광속 말고는 다 그냥 다 변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시간도 변할 수 있고 공간도 변할 수 있고. 그러면 질량은 질량도 변할 수 있죠.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질량은 뭡니까? 고유한 값이라 그래가지고 안 변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중등 과정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지구에 있든지 달에 있든지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질량 값은 안 변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변해요. 변합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거는 이제 화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질량은 변해, 그냥. 물리에서는 보존되는 게 뭐가 보존되느냐 하면, 뭐가 보존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너지 보존되고. 또 하나, 뭐가 보존될 것 같아요? 이 두 개밖에 보존 안 돼. 에너지 보존하고 또 보존 법칙 몇 개 배웠잖아. 물리 시간에 배운 보존 법칙이 뭐 있어요?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거 다 에너지에 들어가니까 에너지 보존이죠. 또 하나 뭐 생각나는 거 없나? 자, 힌트, 충돌. 운동량 보존, 운동량. 물리에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다 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야. 알겠지? 그래서 질량도 이제 변하는데, 이 질량이 실제로는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에너지야. 그냥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이렇게 썼잖아. 질량 단위는 이거라고 국제 단위계에서도 기본 양 해가지고 이거 딱 정해놨잖아. 에? 근데 나중에는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써요, 그냥. 전자볼트는 에너지 단위죠.
그죠? 그냥 에너지로 퉁쳐버려요. 질량을. 질량을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에너지 단위로 써버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람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원자들이, 그죠? 이 질량이 있겠죠? 선생님 질량. 그게 전부 다 에너지화해서 다 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타는 거 말고요. 타는 거는 뭡니까? 원자, 분자들은 안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원자나 분자들이 전부 다 에너지화 돼버리면, 어제나 아마 태양계가 위험할 거예요. 지구가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잠재를 갖고 지구는 그냥 끝나겠죠. 자, 어쨌든 우리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량도 결국 우리가 정지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정지 질량. 이게 정지 질량이라고 해요. 자,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이제 정지 질량인데, 이걸 가속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가속을 시키면 점점 빨라지겠죠. 그죠? 근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나? 자, 여기 이런 물체가 있어. 질량이 있는데, 얘를 힘을 줬어요. 그죠? 힘을 주면 얘는 뭐가 생깁니까? 가속도가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점점점 빨라지겠죠. 네. 그러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야구공 정도 크기를 우리 인간이 계속 가속시켜가지고, 그죠? 빛의 속도는 아니지만 빛의 속도에 가깝게 0.99 c 정도,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야. 왜 안 될까? 야구공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죠? 아주 작은 입자는 어때요? 가속시키면 입자 가속기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해요. 알겠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 녀석이죠. 얘는 우리가 입자 가속계에서 상대하는 입자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크기죠. 맞나요? 야구공 갖고 던지던 사람이 태양을 던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속하기 힘드냐? 이 속도까지. 자, 처음에는 빨라집니다. 빨라지는데 점점점 빨라지면 뭐가 증가하느냐 하면 질량이 증가해요. 질량이 증가해서 점점 가속시켜야 하는 힘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운동하는 녀석의 질량은 정지 질량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면 감마. 알겠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빛의 속력에 가깝게 되면 어떻게 됐었죠? 감마가? 무한대로 갔었죠. 질량이 무한대로 증가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속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리고 에너지는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힘을 준다는 것은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그 준 에너지가 전부 다 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질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질량화되는 겁니다. 질량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자, 요거 들어본 적 있죠? MC 스퀘어. MC 스퀘어 저기 뭐야, 그 공부하는데 그 안경처럼 돼가지고 끼고 있으면 집중력 높아진다고 해서 아주 옛날에 이름 MC 스퀘어였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유명했으면. 자, 이게 뭐냐면 질량을 가진 물체의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C가. 빛의 속도죠. 광속의 제곱값을 곱하면 그게 그 질량이 가진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광속의 제곱이에요? 요거 이제 상대론으로 풀어내야 돼. 이거 우리가 할 그게 조금 안 되죠. 요쪽은 상대론으로 해서 수식을 전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단계에서 고등부 과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대학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서는 요거 배워요. 배우는데 쉽지 않죠. 원래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대학 과정부터는 요게 어려워져요. 요 내용.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정성적인 이해만 합니다. 그냥 성질, 성질만. 수식 도입을 안 해요. 알겠어요? 근데 이건 수식도 조금 했잖아. 그죠? 그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조금 이렇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해볼 만한 것들을 한 거고, 실제로는 특수상대성 이론 들어가면은, 로렌츠 변화하고 민코프스키 치공간 해가지고 쭉쭉 다 그려가고 해야 돼. 그게 안 많은 작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대학에서도 안 다룹니다. 웬만한 대학에서. 알겠어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가지고. 실제로 이제 수식을 쓰면서 전개를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예전에 그 수학과에서 주로 많이 다뤘다고 했어요. 물리학과가 아니고 수학과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야, 수학은 뭐야? 수학과들이 하는 건 뭐야? 수학과라는 거는 자연 현상을 갖다가 이 수학적으로 그냥 풀어내는 거지. 그지? 그걸 갖다가 실제로 응용해서 자연 현상을 해석하는 게 물리학과고. 그게 그거야. 네? 수학과랑 물리학과랑 수학과가 툴을 만들면 물리학과가 그거 사용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가 그 어떤 게임을 만들면, 그죠? 게임 제작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죠. 그죠? 제작자가 뛰어난 거야, 사용자가 뛰어난 거야? 보통 이제 제작자가 뛰어나다고 봐야 되겠지만 사용자들이 또 뛰어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죠?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죠? 자, 어쨌든. 자, 요거는 외우세요. 알겠죠?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저거는 다들 알는 거. 얘랑, 외워놓으세요. 딴 거 없습니다. 요거를 외운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탄생합니까? 인류나 원자 폭탄이 만들어지죠. 그죠? 뭐 맨하탄 프로젝트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쪽 추축군에서 즉 독일 그쪽에서 거기도 뛰어난 과학자들이 있었거든요. 하이젠베르크 이런 애들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만들면 우리가 세된다. 이런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과학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못한 거죠. 자, 질량 결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수소 원자핵. 수소 원자핵이라면 우리가 양성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성자. 그죠? 양성자 4개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헬륨 원자핵 하나로 바뀌어요. 네? 헬륨 원자핵은 뭐야? 양성자, 양성자, 중성자, 중성자 이렇게 돼 있죠. 왜 전화가 없어졌지? 전화가 더. 자, 이제 그거는 붕괴득가 있습니다. 베타 붕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놔두고. 자, 이게 뭔 얘기냐면 태양의 핵 속에서 일어나는 수소핵 융합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핵 융합 반응. 물론 이제 여기에서 수소 4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수소 4개만 딱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중수소들이 결합을 합니다. 충돌을 해요. 중수소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성자가 끼어 들어오는 거고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소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과정에서 질량이 있겠죠. 그죠? 이 각각의 질량이 있으니까 각각의 질량 합하고 이쪽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비교를 하면 항상 어떻게 되느냐? 질량이 줄어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질량이 줄어드는 그 값을 갖다가 우리가 질량 결손이라고 표현하고 기호를 이제 델타 M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적은 양인데 이 식에 의해서 에너지화되면 상당히 큰 값으로 바뀌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약 3 곱하기 10의 8승이잖아요. 그럼 제곱이 되면 16승이 되죠. 그죠? 그렇게 변해버린다고. 아주 적은 양이. 그런 것이 태양 핵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태양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뭐에서 쓰고 있습니까? 똑같은 걸 핵 분열 반응을 요걸 쓰는 거예요. 핵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융합. 저게 핵융합인데 자, 우리가 원자력 발전하면 이 둘 중에 어떤 거야?
핵분열입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 원자 폭탄은 어떤 거예요? 요게 원자 폭탄입니다. 원자 폭탄. 수소 폭탄은 뭔지 알아요? 요게 핵융, 수소 폭탄. 그 다음에 태양. 그죠? 그 다음에 핵융합 발전. 지금 우리가 연구 중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요거 있습니다. K-스타 해가지고. 인공태양이죠. 인공태양, 이거. 인공태양. 알겠어요? 이거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하고 있고, 뭐, 각 나라들끼리 이제 경쟁 붙어가지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시키느냐, 그 경쟁이 붙었어요, 지금.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볼 거는, 요거 공부해 볼 거예요, 요거. 자, 질량 결손 그 내용에서는, 하나 체크하고 갑시다. 자, 핵반응 후, 핵반응 전보다 줄어든 질량의 합을 말하고, 핵반응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질량 결손이 생긴다. 자, 거기 보시면, 양성자 값이 얼마입니까? 1.0073이라고 되어 있고, 단위가 뭐로 되어 있어요? 단위. 스몰 u로 나와 있죠? 그거 기억해 놓으세요.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원자 질량 단위. 그 뒤에 이 u라는 원자 질량 단위를 붙여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이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의 합과 헬륨 원자 핵의 합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 그겁니다. 고질량 결손만큼이 에너지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15페이지 잠시 가봅시다. 자, 핵반응 쪽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핵분열은요, 원료가 있어야 돼요, 원료. 원료가 이제 방사성 원소 중에 우라늄이라는 게 있어요, 우라늄. 우라늄이 이제 U로 표현되죠, U. 원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이거? 92번이에요. 92번. 우라늄은 자연계에서 생긴 원소 중에 제일 무거운 애예요. 알겠어요? 92번 뒤로 또 있죠? 그죠? 118번까지 있잖아. 93번부터는 인공적으로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라늄은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거야. 별이 폭발할 때, 초신성 때 만들어지는 건데, 요게 이제, 요 위에 숫자가 235짜리가 있고요. 238짜리가 있어요. 자, 요 밑에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원자 번호라고 하죠.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로 정의를 하는 거야. 이건 다 알죠? 자, 위에 숫자는 뭡니까? 질량수.
질량수는 자,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죠? 결국은 얘랑 얘는 무엇의 차이입니까? 중성자 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뭐라고 해요?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우라늄은 자연 상태에서 대부분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있긴 있어요. 되게 적어요. 되게 적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붕괴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중성자들이 있거든요. 그 중성자들이 다른 얘를 치질 못해요. 자연 상태에서는. 얘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자연 우라늄 갖고는 반응이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농축을 시켜야지. 농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농축과 고농축이 있겠죠? 저농축은 어디에다 쓰겠니? 발전, 원자력 발전에 쓰는 거야. 고농축은? 폭탄이에요. 핵폭탄. 이건 거의 90% 이상은 농축시키는 거고, 요거는 거의 5% 정도.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가 돼야지 연쇄 반응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 연쇄 반응이라는 게 가능한 정도까지 농축은 시켜야 돼. 자연 상태는 연쇄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야. 연쇄 반응이. 그래서, 자, 얘를 갖다가 충분히 얘가 있다라고 치면, 그죠? 92에 235. 여기에다가 뭐를 주는 겁니까? 그냥 중성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기호를 한번 얘기를 해주고 가야지. 양성자 기호, 중성자 기호, 전자 기호. 보통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얘는 기호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P로 쓰기도 합니다. 프로톤이거든. 양성자가 프로톤. 알겠죠? 프로톤이에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은, 자, 여기 앞에 숫자를 어떻게 붙일까요? 얘 숫자? 당연히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똑같이. 자, 중성자는 기호로 뭘 씁니까? 뉴트론이니까 N이에요. 자, 얘는 앞에 숫자를 어떻게 붙이죠? 11? 11? 자, 이렇게 썼어. 이게 무슨 뜻이야? 양성자가 하나 있다는 뜻인데? 0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전자는 이제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까?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요 어떻게 쓸까요? 밑에 거. 얼마 안 됐습니다. 혹시 안 0?
그럼 요거는 뭐라고 쓸래? 여기는. 0이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핵 반응에서 보통 표현하는 표기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원자 번호 쪽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전하량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핵 반응에서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N, 0, 1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하면 자, 근데 얘가 아무런 중성자가 막 오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저속 중성자가 와야 됩니다. 저속 중성자. 알겠죠? 얘를 치면 얘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왜 불안정할까요? 얘가. 양성자가 92개나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반발력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플러스끼리 92개가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중성자가 많이 있는 겁니다. 거의 1.5배 가까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저속 중성자가 핵을 치면 진동이 심해지면서 이게 붕괴가 되는데 붕괴가 될 때 무엇으로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보통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예시로 우리가 크립톤이랑 바륨이 있죠. 그죠? 자, Kr 그 다음에 BA 자, 이게 몇 번입니까? 36에 90이네요. 36에 92. 그 다음에 바륨이 56에 141이네. 56에 141.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중성자가 2개에서 3개 정도가 발생됩니다. 2개가 나올지 3개가 나올지 그거는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그 뜻이야. 알겠어? 항상 이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오겠죠? 에너지. 이 에너지가 뭡니까? 이 에너지는 요 값이 되겠죠? 요게 요겁니다. 자, 그러면 보자. 여기에 뭐가 나온다고요? 중성자가 나와요. 중성자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럼 이 앞에 붙는 숫자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몇 개가 나올까? 세 개 맞나요? 자, 이게 핵 반응식인데 핵 반응식에서는 딱 2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지켜주면 돼요? 핵 반응식에서는? 두 개만 보존시켜주면 돼요. 여기 있어요? 전하량 보존. 요런 게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값을 생각하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저속 중성자에 의해서 꽝 부딪히고 난 다음에 둘로 쪼개지고 에너지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3개가 나왔어요.
근데 얘의 정체는 뭐냐? 예. 얘는 고속 중성자야. 자, 농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주변에 뭐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235짜리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235짜리랑 얘네가 또 충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충돌해갖고는 이게 붕괴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왜? 저속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물질이 뭘까요? 속도를 줄여준다. 그렇죠. 감속제가 필요한 거야. 알겠어? 자, 이걸 다시 저속으로 만들어 주려면 감속제가 필요한 거야. 알겠어요? 액체 소듐이나 아니면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이 감속제. 감속제의 의미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감속제. 자, 이렇게만 되면 될까? 이렇게만 되면 난리 나는 겁니다. 발전소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저농축이라고 하더라도. 왜? 연쇄 반응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면 일정량의 에너지를 만들려면 일정량의 반응만을 시켜줘야 되겠죠.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초과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가면 처음에 하나가 3개, 그 다음에 뭐 9, 6개, 뭐 쭉쭉쭉 가겠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통제를 시키려면 일정 수의 중성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 흡수를 해줘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중성자를 일부를 흡수하는 녀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르냐? 바로 제어봉이 있어야 돼. 이게 제어봉이야. 자, 연쇄 반응의 속도를 올려주는 건 뭐다? 감속제. 알겠어요? 연쇄 반응을 더 증가시키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다? 제어봉이에요. 제어봉의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행위와 반응에서 몇 가지 조금 보고 갑시다. 자, 행위와 반응으로 가면 아까 선생님이 그 행위화 그려줄 때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변하는 거 그려줬었죠. 자, 그게 뭐냐면 아래쪽에 있는 핵융합 반응, 태양에서의 핵융합 반응이에요. 태양에서의 핵융합 반응. 태양에서의 핵융합 반응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수소 원자핵이 4개가 2개씩 꽝꽝 충돌해서 중수소 2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그 중수소 2개가 꽝 충돌해가지고 헬륨 원자핵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수소 원자핵이 중수소 하나로 바뀔 때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양전자. 그죠? 그 다음에 중성미자. 이런 게 나오고 있죠? 그죠? 양전자가 나와버렸네?
야, 아까 전화량이 왜 이래요? 그랬잖아.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봐봐. 원래는 이거였지요. 그죠? 근데 꽝 부딪히면서 얘가 이걸로 바뀐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때 발생된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전자. 양전자는 뭡니까? 이게 양전자야. 아까 전자 어떻게 써줬어요? 이거였지요? 얘의 반입자입니다. 반입자. 반입자. 그리고 중성미자. 미자야. 요거는 이제 그냥 글씨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읽을 때는 U라고 보통 읽어줍니다. 중성미자예요. 중성미자. 알겠어요? 기본 입자 중에 하나예요. 기본 입자 중에 하나. 이것도. 선생님, 기본 입자 안 적어줬었지? 기본 입자 안 해줬나? 언급을 안 해줬나, 아예? 언급만? 여기다 하나 적어 드릴게요. 보세요. 유언 해줬나? 나는 자세히는 안 했던 자, 기본 입자 한번 적어 드릴게요. 기본 입자가 뭐냐면, 쿼크 6종. 그 다음, 렙톤 6종이 있습니다. 렙톤은 이제 우리가 경입자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경입자. 뭐 별건 아니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업, 다운. 요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참이죠. 참. 그리고, strange. 그 다음, TOP. TOP 맛있는데. 그죠? 과학에는 커피 이름이 많이 나와. 커피. 자, 렙톤은, 우리가 보통 타우 입자라고 하는 거. 타우. 그 다음에 뮤온. 여기 이제 뮤온입니다. 뮤온. 그 다음에 전자. 그리고 타우 중성 미자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뉴의 타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보통. 그 다음에 뮤온 중성 미자. 전자 중성 미자. 이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기호는. 그리고 이 전자의 전하량이 뭐였죠? 그게 이제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었죠? 그죠? 근데 얘네가 얼마를 가지느냐면 이게 기본 전하량이에요. 기본 전하량. 기본 전하량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보다 작은 양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적값에 저걸 1로 뒀을 때 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게 1이라고 했을 때, 즉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양성자가 플러스 1이야. 걔네가 제일 기본인데 그거의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래. 더 작네? 더 작은 거 없다면서 뭐야 이거. 그 얘기는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 하는 김에 요것도 해줄까? 양성자라는 거는 양성자는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1개가 사용됩니다. 자, 전하량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얼마 나와요? 그래서 양성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야. 플러스 1이 이 값을 얘기한 거야. 이게 플러스. 알겠어? 중성자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중성자. 업 하나. 다운 둘. 이렇게 구성이 돼요. 얘네들은 어떤 입자를 구성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요게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플러스 3분의 2에 곱하기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곱하기 2니까 이게 얼마야? 0이죠.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붕괴가 일어납니다. 입자에서 붕괴가 일어나면서 다른 것들이 튕겨 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중성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수소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바뀌는데 헬륨 원자핵에는 중성자가 2개 박혀 있잖아. 전하량 안 맞았잖아.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튕겨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튕겨 나가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내용까지 더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힘들어지니까 그만하고 우리는 뭘 기억하면 되느냐 하면 태양에서의 핵융합과 지구에서 연구소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핵융합이 좀 다르다는 얘기야. 똑같이 못한다는 얘기야. 하기 힘들다. 어떤 게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니? 태양계 에너지 더 많이 나오네? 그죠? 실제로는 이제 핵자당 에너지 양을 구해야 되는데, 뭐 핵자당 딱 봐도 핵자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죠? 실제로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더 효율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사용하기 힘들어요. 핵융합로 해서. 자, 그래서 핵융합로는 중수소하고 삼중수소 요걸 이용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발생시켰을 때 헬륨 원자핵 하나가 나오고 중성자가 하나 튕겨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때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그 하나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특히 태양은 어마어마한 수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태양이 어느 정도냐면 자, 태양이죠. 이쪽 온 사방으로 빛이 나오는데 이 지구가 있죠. 지구 쪽으로 한 줄기 빛이 옵니다. 이 빛이 태양이 내는 빛의 20억 분의 1 정도예요. 20억 분의 1. 근데 지구계 있잖아. 지구계. 지구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총 3종류가 있거든. 태양 복사 에너지. 그 다음 태양 에너지죠.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조력 에너지가 있어요. 조력 에너지 뭐예요? 밀물설물 일으키는 거죠. 달, 태양의 인력.
그거 갖고 하는 거야. 이것도 엄청난 에너지고, 이 지구 내부 에너지 뭡니까? 지구 전체를 돌리고 있죠. 화산 폭발부터 해갖고 전부 다. 그죠? 지각 변동. 다 일으키고 있죠. 엄청난 에너지인데, 얘가 이 전체 에너지의 99.982%. 전체에서 얘가 이 정도 차지해요. 네? 지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이것도 어마어마하잖아.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 전 바다에 물을 갖다 출렁이게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오는 요 한 가닥의 빛이 지구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99.982%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이 태양 크지? 대단하지? 숫자적으로 보면은 말도 못합니다. 알겠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그게 핵융합 반응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수식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수식이 맞아 떨어질 때는 뭐만 보면 돼요? 요것만 보면 돼요. 맞는지. 알겠죠? 자, 그 17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요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에 숙제 내주면 안 해올 거지? 저요? 안 해올 것 같은데. 거의 99.982%로 안 해올 것 같은데. 내줘봐야 뭐. 원빈아, 축농증 생긴다. 주름에 축농증 생겨요. 진짜인데? 비염과 축농증은 그 자세로 있으면 생깁니다. 코 안쪽에 그 부비동이라는 공간들이 있거든? 부비동염인데, 그쪽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염증이 잘 생겨요. 염증 한번 생기면 그게 잘 안 낫습니다. 자더라도 어떻게 자는 게 좋아? 정자세로. 응? 정자세로 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잤어요. 이렇게 자세 잘 잡으면 고개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래서 많이 봐줬어. 쉬는 시간 바닥에. 그렇지, 아예 들어 눕죠. 잘못하면 이제 입 돌아가니까 뭐 깔고 누워야 돼. 방금 깔고 누워요. 친구들 중에
저기 뭡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벽하고 사이 공간이 좀 있죠. 거기다 이불 깔아놓고 자는 애들도 있고. 또 자기가 뭐 그렇게 자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원체 좀 그런 시절이었죠. 그죠? 채벌이 난무하던. 결국 여러분들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라고 보는 게 낫죠.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에너지 동등성까지. 알겠어요? 총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 풀었어요? 아직 푸나? 자, 다 불러줄게. 자, 1번에 질량 에너지 동등성입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 자, 2번은 정지 에너지. 거기 M0가 되어 있죠. 정지 질량이 가지는 에너지는 정지 에너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커진다. 질량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질량 결손. 자, 5번은 델타 MC 제곱. 여기 델타를 꼭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델타 M이 질량 결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번이 핵 분열. 7번이 연쇄. 연쇄 반응이죠. 연쇄. 8번이 핵 융합. 자, 그 다음 1번은 OOXOX입니다. 자, 2번은 질량 결손. 3번은 E는 델타 MC 제곱. 자, 4번은 니은 디귿입니다. 그 조심하셔야 돼요. 질량이 보존되면은 이 반응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질량 보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XXO. 자, 6번이 기억이 수소, 니은이 헬륨, 디귿은 삼중수소. 숙제를 좀 내줄까? 많이 안 내줄게. 10번까지만 풀어와봐. 10번. 10번까지만. 연습 문제 10번까지 풀어오기.